뜨거운 감자 핫 이슈를 살펴보는 유인사 리듬입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 마스코트처럼 지켜주시는 이은혜 에디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 좀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서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씨 측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수감 생활의 열악함을 부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수용자보다 오히려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씨 측 법률 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최근 속옷 차림 체포 정황을 언급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측이 버티기와 여론전에 나설수록 그의 수감 생활은 특혜에 가깝다는 반론만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7월 28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일반 국민 수용자는 4명이 한 방에서 더위를 견디고 있지만 윤 씨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윤 씨가 구속 이후 총 395시간 18분간 접견을 했고 접견 인원은 348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윤 씨의 주장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씨는 누운 상태로 조사를 완강히 거부했다며 카메라 촬영에 관해선 체증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영상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직도 이 속옷 저항, 속옷 시위 정말 시끄럽습니다. 네, 이게 김건희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7일까지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심지어 어제도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여권에서는 윤석열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속옷 수괴, 빤스 수괴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내란 수괴인 줄 알았더니 내복 수괴, 속옷 수괴, 빤스 수괴였다. 안 붙는 삽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힌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이 내란 수괴에게 매섭고 무거운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항온동물, 변온동물 이런 단어까지 등장했는데요. 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 모두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팬티 저항 얘기를 듣고 무의식 중에 상상하신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그리고 공무 수행을 위해 그 모습을 직접 보아야 했던 교도관들의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정당국은 이 교도관들께 안과와 정신과 치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히 업무상 재해입니다. 자기들도 궁색한지 체온 조절 장애를 우려해서 옷을 벗었다는 소리를 하던데 바이든이 날리면 했다는 인간들이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변온동물에는 파충류, 양서류 등이 있고 멧돼지, 사람 등은 항온동물인데 윤석열은 독사도, 개구리도, 멧돼지도 아닐 테고 물론 사람인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특검이 물러나자 갑자기 체온 조절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변온동물은 아니라서 집행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그 황명필 최고가 저희 뉴스인사이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똑같은 생각했어요. 어제 댓글에 멧돼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인용해서 하는 걸 보면 역시 뉴스인사는 그 여러 당에서 참 필독 방송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갑갑하죠. 갑갑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력을 좀 사용해야 되는 거. 저렇게 수위 저항 언제까지 할 거냐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서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커튼이나 담요로 똘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면서 이른바 보쌈 방식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단 도망 못 가게 수갑부터 채우고 이불로 돌돌 말아서 체포해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 냈습니다. 특검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체포영장 집행 방식 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라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에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동반될 수
것밖에 없다. 물리력이 포함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우리 윤 대통령은 이 몸에 손이라도 댔다가는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 이렇게 으르렁 됐습니다. 지금 형집행법 100조에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그리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때에만 이 교도관이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데 윤석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뭐 자살이나 자해는 모르겠지만 이미 존재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지 않아요? 네, 뭐 국민의 짐을 비롯해서 윤석열 자체가 뭐 버거숭이 임습님 너무나 힘든 존재죠. 보기만 해도 뭐 개 끌고 다닐 때부터 이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아들여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강제 구인도 전력도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아닌가요? 맞습니다. 2017년 최순실 강제구인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최 씨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 출석 요구에 6번이나 불응하다가 결국 구치소에서 체포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끌려가는 최순실이 막 억울하다면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청소하시는 어머니가 연병하네 이렇게 3번인가 소리치셨잖아요. 아유, 연병안을 뿐이겠습니까? 뭐 지읒 리을도 나오고 많은 소리를 하고 싶겠죠. 진짜 엔간한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사이다셨는데 그분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그립습니다. 정소 아주머니 안부를 좀 여쭙고요. 그 장면 정말 기억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딱 그때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당시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은 이 형집행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변호인들이 말했던 그런 기준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법기술 부리는 거 자꾸 다 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예전에 윤석열이 국회에 군대 투입했을 때 4인 1조로 팔다리 끌고 데리고 나오라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도 똑같이 끌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정 안 되면 우리가 들고 가서 뭐 끌고 나오죠. 그럴까요? 네, 우리 이제부터 우리 투입조. 근력 운동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 집행 정말 법 집행 좀 하자. 법 집행 좀 중요함이 있지 않냐. 왜 윤석열 못하냐. 너무 속이 터지시고 맞습니다. 대국민. 그래서 윤석열 소식은 여기까지 좀 보고 뭐 또 한 사람 더 볼 사람이 있죠. 바로 김건희 특검일 텐데요. 내일 드디어 기다리던 김건희 씨 첫 출석입니다. 네, 전직 영부인 출신으로는 3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김건희가 3번째입니다. 과거 2명의 영부인은 참고인 신분에다가 비공개 조사 받았는데요. 김건희는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는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 소환 너무나 기대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줄 소환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김건희 소환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그리고 윤석열 부부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관련해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조사받았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뭐 명태균 씨 때문에 너무나 핫 이슈였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 파트만 좀 더 살펴볼까요? 네, 김영선 관련한 의혹은 크게 2갈래입니다. 하나는 김건희가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받은 대가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 말들이 많네 했던 그 부분과요.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영선이 좀 도와주면 뭐 공기업 사장 자리 하나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어제 조사에 나왔던 김영선 전 의원 세상 억울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적절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는 저 말고는 그게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적절치 않았다.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이제 치료도 필요하고 많이 힘들어 보이시잖아요. 치료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 정도로 뻔뻔한 거는 병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공천 받으려고 뇌물을 준 게 범죄가 아니라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남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월등히 노력했던 부분은 하나가 있긴 합니다. 기억하시죠? 예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노량진 수산시장 찾아서 수조물 퍼먹하던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내 몸 하나 따위는 뭐 중요치 않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의 최고 존엄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정말 그러니까요. 대단한 각오였죠. 예, 그 수조물 마시는 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렇죠. 짓이잖아요. 진짜 좀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국회의원에 가고 또 봉사를 한다 이게 아니라 권력의 눈에 잘 보여서 줄 잘 서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그 얄팍한 모습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에 대한 혐오 생기고 비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분들한테 뭐 국민에 대한 국민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최고 존엄한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정말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인의 현실이 어디까지 왔나 참 비참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른 특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 국민이 너무나 슬퍼했던 그 사건, 최상병 특검, 최상병 사건에 대한 것도 좀 볼게요. 네, 런종섭 또 기억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성 호주 출국 관련 수사에 불이 붙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인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등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관련해서 인물들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지휘 계통에 있던 대통령실 인사들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윤석열 등과 공모해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해외로 보낸 범인 도피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런종섭 정말 대국제 망신이었잖아요. 어떻게 저런 범죄자를 대사로 임명하냐. 근데 외교적 결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런종섭 관련해서 추가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보도였을까요? 예, 특검이 최근에 김완중 그 이종섭보다 전에 호주 대사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이 김 전 대사가 2023년 12월 7일 외교부로부터 한 달 뒤에 이제 후임자 올 거니까 빨리빨리 짐 싸세요.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런종섭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거는 그 다음 해 3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자리를 비우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12월 7일 이날은 공교롭게도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날입니다. 한마디로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호주 대사 임명 속도를 냈던 거죠. 원래 윤석열은 런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가 뭐 방산 수출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다 이런 이유 챙겨줬는데 사실 이 거짓말 이제 뽀록이 나버린 거죠. 내란 특검팀이 지금 여러 가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소환을 했죠. 네, 그동안 특검팀 노상원 조사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열심히 그 노 씨 주변 인물들 조사를 해왔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노 씨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일단 내란 방조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그것뿐이 아니라 내란 설계, 또 부품 공작 및 외환죄 의혹도 이제 작업에 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노상원 수첩 기억하시죠? 네. 예, 그 수첩이 70쪽에 달하는데 정치인, 언론인, 뭐 반대 세력 500여 명을 1차로 수거하고 그렇죠. 네,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는 연평도로 이송 중에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이런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또한 시체를 담는 종이관, 뭐 대량 구매 타진했었고요. 영현백도 3,000개 넘게 구매했던 너무 무섭습니다. 실제로 구매하기도 했었죠. 네. 우리 사실 그 뉴스 보면서 나도 저 대상인가, 뭐 나도 저렇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상상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우리 앵커님도 그러셨나요? 3,000개 중에서 하나.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제가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을 대놓고 막 이렇게 많이 씹어서 전수민은 내가 영연백에 넣어야겠다. 그런 큰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저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12선 내란 특검에서 뭐 케이블 타이라던가 내란에 대한 정말 상세한 보도, 명태균 보도. 빛의 혁명을 이끌지 않았으면 바로 뉴스토마토가 그런 역할을 안 했으면 저도 3,000개의 영연백에 들어가. 뉴스토마토는 사람 살리는 방송이다. 최고다. 최고다. 뉴스토마토 최고! 예. 사랑합니다. 네. 지금 뉴스 인사이다로 또 함께하는 두 번째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숨이 닿는 그날까지 뉴스토마토와 함께하겠다라고 다시 오늘 태어나셨습니까?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상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신명 영화도 봤거든요. 노상원이 나와요. 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노상원이 그런 짓거리를 좀 한 걸까요? 좀 아시나요? 그냥 싹 다 죽이고 이제 이제 윤석열과 함께 주구장창 권력을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해먹겠다. 근데 원래 좀 사이코패스적이거나 그런 보통 인물이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먹을 결심으로 김건희와 결탁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겠죠. 예, 역시 노상원 참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좀 외환죄가 좀 크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첩에 NLL에서 북의 도발을 유도 이런 문구 적혀 있거든요. 노상원 수첩 이 부분 주요하게 좀 파헤쳐서 앞으로 수사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지금 필리버스터가 한창입니다. 네, 어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방송 3법 가운데 KBS 이사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밤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연단 올랐는데요. 오후 4시쯤 시작해가지고는 11시 반까지 7시간 30분간 발언했습니다. 신동욱 의원 하면 바로 전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바로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인데요. 네, 그 이력에 너무 걸맞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특히 공영방송 이사를 늘려서 지배구조 개편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방송개혁이냐. 언론을 도대체 뭘로 보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이런 법으로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냐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아니 근데 바이든 날리문으로 우리 국민들 청각 테스트 하고 또 대국민 듣기 평가를 했었죠. 그리고 말 안 듣는 언론은 탑승기에서 배제시키고 그쵸. 이진숙 같은 사람들 방통위, 방심위 이렇게 류일임 이런 사람 올렸잖아요. 그런 윤석열은 그런 언론을 뭘로 본 건지 그런 허접하게 짝이 없는 대통령과 한 당에서 지금까지 보호해주면서 옹호하면서 했던 그 신동욱 의원은 도대체 뭔지 이런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유유상종이 떠오르는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아닐 수 없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동우 의원 다음으로는 방송법 추진해온 김현 의원이 연설 이어갔고요. 다음으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아까 제가 한 5시, 6시쯤 확인했는데 계속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모습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봤자 다음으로 네. 그래봤자 네 정의는 승리한다. 언제나 뉴스토마토와 함께하는 정의는 승리한다. 다시 한번 저희 상기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세제 개편안 두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세제 개편안 여론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출렁이는 증권가 분위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선언하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지만 실제 세제 정책은 투자자 기대와 달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실효성이 낮았고 대주주 기준과 거래세율까지 강화되면서 증권주가 가장 먼저 흔들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증권업종 지수는 22% 넘게 급등했지만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세제 혜택 기대가 컸던 증권주에서 실망 매물이 빠르게 출회됐습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주 투자자에게 실질 혜택보다 과세 부담이 커졌고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개편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증권주는 개인 의존도가 높아 거래세 인상이나 대주주 기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이 주계 선제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계에선 8월에도 증권주 중심의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세제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이란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입니다. 네, 주식이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민심이 흔들리는데 또 정치권 이 이슈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그래서 국민 청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나흘 만에 12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 내용 보면요.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낮아지면 연말에 세금을 회피하려고 다들 매물을 쏟아낼 거고 그러면 결국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편안 주도했던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 재원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해야 되고 과거에도 주가 변동 거의 없었다. 이렇게 강행 의지 재차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비난의 화살을 좀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드님이 뭐 해외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신상이 털리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여기에 당내 몇몇 인사들이 또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이거 좀 정리해야 된다. 뭐 바꿔야 된다라는 발언 이어지다 보니 논란이 계속 커졌는데 이걸 정청래 대표가 직접 진화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의원들이 공개 입장 표명 좀 자제해달라 함구령을 내렸고요. 신임 한정혜 정책위 의장에게 A안, B안 마련해서 어제 중으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 좀 새로운 대안 마련하자는 주문인 것 같은데요. 여당이 입장 정리하는 대로 당정 세제 개편안 검토에 나설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이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직위 해제됐네요. 이게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니까 그냥 잘라버린 건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그냥 망탕 잘라버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했던 부분이라서 좀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방부 산하의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를 제작 배포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국방일보 뭐 많이 보냐? 그러니까 군인이 있는 모든 곳에는 국방일보가 깔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무조건 봐야 된다. 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읽는 사람은 본 적 없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더라마는 아무튼 이 국방일보 12.3 비상계엄 후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만 고스란히 담아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규백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했잖아요. 취임사에서 내란에 동원된 과거와 단절하겠다 이런 메시지 주요하게 전체 분량에서 절반 이상 이 단절과 문민통제 내용 담았는데 요걸 그 국방일보에서 싹 다 빼버린 거예요. 심지어 제목도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배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일침을 놨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국방홍보원인가? 그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 아니 근데 그 배짱이 너무 대단해요. 아니 어떻게 신임 국방부 장관의 메시지를 핵심만 빼고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네. 아이 뭐 대단하십니다 진짜. 청실만을 드시고 하셨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신념의 강자. 신념의 강자. 약간 어떤 신념일까요? 전한길류의 신념의 강자. 전한길류 아닌가. 절대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안규백 더더욱 인정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온리 나의 대통령은 윤석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가 싶은데요. 뭐 이런 일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뭐 편향된 기사 작성 지시하고 반대하는 직원 탄압했다 이런 내용으로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됐고
어제 국방부가 감사를 한 결과 이 최 원장의 직위 해제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국방부는 최 전 원장의 행동이 형법상 강요죄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이제 조금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청심환을 원샷하신 홍보 원장의 모습을 봤고요. 하지만 뭐 다시 원위치대로 돌리려는 지금 정부의 모습 매우 인상 깊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뉴인사 리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스코트 이은혜 에디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